자, 여러분, 일일 합격 노트 우리 3주차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다음은 공인중개사 강성규 씨가 고객에게 취득세 과세표준에 대해서 설명한 내용이다.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1번에 법인장부로 토지 지목병에 등비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토지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시가표준액의 차액을 과세표준한다. 맞습니까, 여러분? 예? 우리가 토지 지목 변경의 경우 근데 법인장부로 토지 지목병에 등비용이 입증된다고 했습니다. 그럴 때 뭘로 한다고요? 지목병의 등비용입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지목 변경의 경우 자, 증가한 가액, 지목 변경 후의 시가표준액에서 전의 시가표준액을 뺀 증가한 가액인데 다만 판결문이나 법인장부로 지목병의 등비용이 입증될 때 뭐로 한다? 등비용으로 합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틀렸습니다. 시가표준액 차익이 아니라 지목병의 등비용입니다. 화해해줘서 공정증서, 검인계약서 등에 의해서 사실상 취득가격 등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얘네들은 화해, 인락, 포기, 자백간주한 경우들, 공정증서, 공증사무실에 돈만 내면 도장 찍어주고, 검인계약서, 가짜로 옛날에 다 했고, 그러다 이중과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사실상 취득가액을 증명되는 서류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상 취득가액을 발표한다 틀렸습니다. 사실상 취득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되지 않습니다. 3번이요. 국가로부터 부동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사실상 취득가격을 과세표준한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국수공판법 부아싸 사실상 취득가액 취득세 과세표준하는 것은 유상승계 취득일 때지 무상취득과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에 의한 취득은 사실상 취득가에서 어떻게 한다? 제외합니다. 그래서 무상취득이기 때문에 사실상 취득가를 한다.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매 방법에 의해서 취득한 경락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한다. 그래요? 아닙니다. 국수공판법부 객관적인 거래니까 공매, 경매 가액이 시가표준액이 미달하더라도 뭐로 합니까? 경락가액으로 합니다. 자,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틀렸습니다. 5번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타인으로부터 이전받은 자가 법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 부동산 취득을 위해서 지출할 금액의 합이 분양가격이나 공가격보다 낮은 경우에 뭘 과세표준한다고 했습니까? 실제 지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취득가액을 과세표준합니다. 그죠, 여러분들? 그래서 분양가격보다 프리미엄 붙었을 때는 붙은 가격으로, 마이너스 떨어졌을 때는 공급가격으로 했었는데 분양가격으로, 이런 XX 그래서 이거 실제 지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바꾸면 분양가격, 공급가격으로 한다. 틀립니다. 자, 그래서 5번이 맞네요. 그래서 5번이 정답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5번이 그래서 정답이고요.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법상 취득세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거 그랬습니다. 관계법령에 따른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에 정원 또는 부속시설물 등을 조성 설치하는 경우로서 건축물을 건축하면서 그 건축물의 부수에는 정원이나 부속시설물 등을 조성 설치하는 경우에 그 정원 등은 토지 소유자가 취득한 것을 본다.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건축물 건축하면서 그 부속 토지 내에서 정원이나 정원이나 부속 시설물 등을 조성 설치했다. 즉 조경무사 등이 있었다. 그럴 때 누가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그랬어요? 예? 그럴 때 누가 납세의무자가 돼요? 건축물 취득자가 납세의무자 되지. 건축물 건축에 수반하지 않고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에서 정원이나 부속 시설물 등을 조성 설치했다. 그럴 때 누가 납세의무자고? 토지 소유자고. 자, 그래서 여기서는 토지 소유자가 취득한 걸 본다.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도 봐야죠. 배우자 직계존비 속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취득한 걸 본다. 원칙 맞잖아요. 배우자 직계존비 속의 부동산을 취득하면 대가 인정하지 않으니까 증여로 취득한 걸 봅니다. 그 다음에 3번이요. 상속 개시 후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돼서 등기 등이 된 후 공동 상속인이 협의해서 재분하는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해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증여받아 취득한 걸로 본다. 그렇죠, 여러분들? 원래 상속재산 협의해서 분할로 취득하면 상속을 취득한 건데, 예? 그죠? 협의해서 분할로 취득하면 상속재산 처음에 분할로 취득하면 이것은 상속으로 취득한 건데, 나중에 협의해서 재분할로 초과 취득하는 경우, 마음 착한 큰형님이 동생 막내한테 형님들이 조금씩 나눠줍니다. 더 줍니다. 재분할로 초과 취득하는 부분은 이건 뭐라고요? 예? 이것은 증여받아 취득한 것을 본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증여받아 취득한 것을 본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자, 증여받아 취득한 걸 보고요.
직계 비속이 직계 존속의 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하는 때 해당 직계 비속이 다른 재산으로 대가 집한 사실이 입증되면 대가 입증이 되니까 이때는 배우자 직계 존속간에도 뭐로 유상 취득한 거로 보고요. 직계 비속이 권리 이전에 등기가 필요한 직계 존속의 부동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에는 뭐라고요? 대가 입증이 되니까 이거는 뭐라? 유상 취득한 거로 봅니다. 배우자 직계 존속의 부동산 취득은 원칙은 증여받아 취득한 거로 보지만 이런 경우요. 자, 그래서 정답은 아까 1번입니다. 자,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에 정원 부속시설물 등을 조성 설치한다. 자, 그냥 건축이란 말이 없을 때는 자,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에서 조경공사 등을 했다. 즉 정원 부속시설물 등을 조성 설치했다. 누가 납세무자? 토지 소유자. 근데 건축에 수반하면서 그 부속 토지 내에서 이런 것들이 있었을 때 누가 납세무자? 가액 증가분에 대해서 건축물 취득자입니다. 건축물 취득자.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고 우리 다음 주에 또 씩씩한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장시간.